안녕하세요. 서전초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김사부가 트리플 보드를 따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천재의사 김사부가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의 한 장면인데요.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보드는 전문의 자격을 뜻하고요. 트리플은 3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트리플 보드는 3개의 전문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현재의사 김사부는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3가지 과목의 전문의를 취득하여 트리플보드 의사입니다. 그럼 실제로 트리플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컬 타임즈라는 의료 전문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실제 김사부가 존재할까? 트리플보드 전문의 49명이라는 제목이에요. 인터넷 신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 트리플보드 의사가 49명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트리플보드 의사는 실제 존재하네요. 그것도 49명이나 있다고 해요. 심지어 4개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쿼드러플 보드라고 해야 하나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전문의 자격증 하나 취득하기도 아주 어려운데 말이죠. 그럼 현실에 존재하는 트리플보드 의사들은 어떤 조합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텐데요. 외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3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요. 외과와 응급의학과는 약간 연결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김사부 시즌1에서 윤세정 님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딴 후에 흉부외과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더블보드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응급실 근무를 하면서 외상 환자들을 많이 볼 텐데요. 그러다 보면 직접 수술을 집도하며 환자를 살리는 서전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많은 외과 의사분들이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조합의 트리플보드 의사도 있다고 해요.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이런 과목들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서 비임상 과목이라고 해요. 보통 스스로를 임상 과목과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비임상 과목을 수련을 받는 분들이 임상 과목에 미련이 남아서 다시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서 진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전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임상 과목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도 결핵과와 외과, 흉부외과 보드까지 따는 건 진짜 대단해 보이네요. 저에게 흉부외과 더블보드에 도전하라고 한다면 수련 과정을 떠올리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양한 조합의 트리플보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트리플보드 의사가 생각보다 꽤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럼 김사부처럼 외과 계열 트리플보드 의사는 실제로 존재할까요? 정답은 No, 아니요입니다. 네, 없습니다. 김사부처럼 외과 계열 3과목의 전문의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천재의사 김사부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긴 수련 기간 때문이에요. 지난 영상의 한 장면인데 트리플보드를 취득하려면 이렇게 무려 20년이나 걸려요. 전문의가 되어서 사회에 나와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사회에 나오는 그 시기가 꽤 늦은 편인데요. 더블보드, 트리플보드 이렇게 취득하려고 수련 과정을 계속하게 되면 40이 되어서야 제대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이건 물론 외과 계열 트리플보드 의사가 아니더라도 트리플보드 의사가 많지 않은 이유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외과 계열 과목의 특성 때문인데요. 외과 수련에서 수술을 배우는 것은 도제식 교육 방식인데 한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다시 다른 외과 과목 레지던트로 들어가서 선배 레지던트와 교수님들에게 배울 때 그 위계 질서와 도제식 교육을 잘 견디고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더블보드를 취득하고 트리플보드를 따러 다시 또 다른 과 레지던트로 들어가면 나이도 이미 꽤 많아진 상태고 나보다 어린 선배 레지던트에게 혼나면서 배우고 해야 하는데 1년차로 들어가면 또 당직이라든지 온갖 잡무 등이 엄청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다 해야 하고 그 과 레지던트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과와 관련된 것들만 수련받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갈수록 의학이 고도로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의사수가 부족하고 각 과목들이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외과 의사가 다양한 수술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외과에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현재는 위암 수술은 위장관외과 분과 전문의 교수님이 집도하시고 간, 담도 수술은 간담체외과 분과 교수님이 집도를 하시고 유방암 수술은 유방외과 분과 교수님이 집도를 하시는 식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외과 전문의 한 명이 위암 수술도 하고 유방암 수술도 하고 갑상선암 수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극중에서 돌담병원처럼 의사수가 적은 곳에서는 김사부 같은 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의 대학병원에서는 여러 과 전문의 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따라서 대학병원에서는 위암 수술을 하는 교수님은 매일 위암 수술만 하시는 거고 유방암 수술을 하는 분은 유방암 수술만 전문적으로 하게 돼요. 즉 현실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이 모두 있다고 해서 복부장기, 심장, 뇌수술 이런 것들을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과 계열 더블보드, 트리플보드를 취득하기 위해 수련 받는 것보다 외과 전문의가 된 후에 세부 과목, 예를 들어서 간담체 외과를 선택해서 펠로우를 하고 전문성을 쌓아간다면 외과 전문의를 딴 후에 흉부외과, 신경외과까지 트리플 보드를 취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담체 외과라는 분야의 수술에 대해서 6년이라는 경험과 능력치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게 현실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은 천재의사 김사부가 현실에도 존재하는지 알아봤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